요즘 시대에 돈을 투자하기만 될까? 예적금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돈을 잘 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돈 쓰는 여자들의 경제관념이 궁금한 여자들의 의, 여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송은희 씨와 김수 씨의 국민영수증 보시나요? 다들 경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데 여의주의 멤버들도 사실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저희는 일단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번에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서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이렇게 셋이 모인 게 연초 빼고 처음인 것 같아요. 연초에 저 아직도 기억나. 연초가 아닌가? 그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던 편에서 만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진짜 그럼 오랜만이네요. 네. 다들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요즘 다시 이제 면허를 딸까? 저 고민 중이에요. 어,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딸 생각이 좀 거의 없었는데 한번 그러니까 따기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정말 최근에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봐뒀던 운전면허 학원이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웬걸 또 사정상 영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 이제 거리도 제일 가깝고 좋았는데 그래서 역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해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금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목요일 날에 모더나 2차를 드디어 맞았거든요. 근데 음, 첫날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딱 밤부터 일부러 보일러를 절절 끓게 해놨는데도 진짜 이가 달달 떨리고 몸살이 진짜 심하게 오더라고요. 아, 아이고, 근데 진짜 누가 나를 그냥 막 발로 막 엄청 차가지고 그 한 3일 지난 후유증? 제 온몸이 막 다 아프고 몸살기가 있어서 음,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약 계속 먹고 이러니까 지금은 또 완전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음. 네, 다들 안 맞으신 뭐 청취자분들 있으시다면 빨리 맞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모두에게 얘기하는데, 네, 그만두고 싶네요. 너무 아니면 방학이라도 와야 된다면서. 네, 음, 너무 숙제가 끝나서 이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계속 생기네요. 음, 네. 목소리에서 그 고생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우선 저희가 이 책을 읽었는데 경제책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이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이 책을 찾아보고 읽게 되면서 이 책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의 내용 같은 경우는 책에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론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투자해라, 뭐 이런 투자를 하려면 뭐를 봐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약간 MBTI처럼 너의 무의식에 있는 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측면도 재밌게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여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 MBTI랑 크게 맞진 않았고요. 그래도 뭐, 심시풀이 땅콩처럼 재밌게 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을지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금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이 2년 동안 자칭, 타칭, 막대한 부를 이뤘다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 강의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마인드 셋업에 관한 컨텐츠에는 제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거를 교정하는 내용이 약간 거의 8, 90%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 작가분께서 어떻게 돈을 아끼는지 그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한 거를 일단 10%, 20% 써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틈새 투자를 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작가님께서 이제 그 마인드 셋업에 대한 그 부분보다 어떻게 정말 부를 이루게 되셨는지 그 경로가 전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작가님에 대한 자전적인 내용이 언제 나오나 싶으면서 책을 넘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누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도 두 분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고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이 어리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이제 뭐 절약이 안 되고 좀 과소비가 심하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한 번 읽어봤으면은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돈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라면은 크게 이제 몰랐던 내용은 이제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진님은요? 네, 저는 일단 많은 부분들을 사실 공감을 하고요. 네,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근거가 너무 궁금하게 돼서 제가 요즘 대학원생이어서 그런가 봐요. 근거를 자꾸 따지고 음, 사실을 따지긴 하는데 그게 약간 너무 궁금했고, 네, 그리고 음, 심리 테스트가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음,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 웃겼던 게 저는 테스트 나오는 부분들 사실 그냥 스킵하면서 봤거든요. 음, 아,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네, 그냥 넘어갔는데 그 누리님이 테스트 이런 거 얘기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급하게 다시 막 하고 네, 이 책의 심리 테스트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자신의 돈 쓰는 머니 패턴이라든지 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일단 피해자형 머니 패턴, 팔랑귀형 머니 패턴, 질러형 머니 패턴, 완벽형 머니 패턴, 쟁취형 머니 패턴으로 나누는데 다들 무엇이 나왔나요? 제 경우에는 질러형 머니 패턴이랑 그다음에 완벽형 머니 패턴이 나왔습니다. 우리님은 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팔랑귀형, 팔랑귀형 머니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 오, 저는 완벽형 머니 패턴이 나왔는데 일단 설명을 보니까 이 유형은 돈을 버는 것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아니 돈 버는 게 왜 무섭지? 이러면서 읽었고요. 그 쓰는 것도 무서워한다는데 아니 쓰는 건 또 왜 무서워?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위험성 있는 건 하고 싶지 않고 이제 월급 외에 창구가 사실 없긴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일단 여기 계시지 않은 타미님이 굉장히 많은 이 팁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타미님만 네. 열심히 쫓아가면서 소소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작은 돈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여기 책에서 트라우마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트라우마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린 시절에 뭐 돈이라는 게 사실 그때는 좀 금전 감각이 제가 클 때까지 많이 없던 편이어가지고, 돈에 대해서 주의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많이 썼던 건 아닌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도 너무 퍼주니까 부모님을 불러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음, 네, 친구들 다 사주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뒤로 돈이라는 게 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도 많이 해서 돈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려움은 없는 것 같고 제 사람이라는 특성이 불안이 있다 보니까 그 불안으로 인해서 돈을 쓰고 이제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해도 이게 뭔가 내가 1,000원짜리 사 먹어서 돈이 없어지는 거랑 인터넷에 사이버 머니처럼 사라지는 돈이 그게 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투자가 좀 하기 싫었는데 네, 지금은 하니까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그 경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따라서 이것저것 해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깎였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니까 그냥 좀 마음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랑 겹치는 근타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완벽형 머니 패턴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출신이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돈을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청렴하게 번 돈이 진짜 돈이다. 그리고 왜 그런 말 음, 있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 말이 정말 통용되는 그런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는 진짜 산업공상 그 마인드를 가지신 부모님 밑에서 커가지고 진짜 학문으로 번 돈만이 진짜 돈이고 그 이외에는 약간 조금 급이 낮은 돈이다. 참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왜 완벽한 머니 패턴에는 버는 것도 무서워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저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솔직히 돈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벌 수 있는 게 저는 돈이라고 요즘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장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고개를 숙일 일이 많고 허리를 굽힐 일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일은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돈만 주면 창업 너무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아버지가 약간 예전에 저희 집안의 기둥을 한번 뽑으시고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큰 돈을 아이고. 받기 때문에 아 이게 한순간의 선택이 정말 큰 손실을 우리 집에 가져오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했었어요. 지금은 정말 2년 동안 마인드 트레이닝이 정말 많이 되었다고 느끼는 게 그런 어떠한 트라우마를 많이 좀 극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 스스로를 그래서 질러형 패턴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언제부턴가 저는 꽂히면 진짜 앞만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또 회사에서 겪는 그런 억울함이 진짜 크기 때문에 아, 빨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회사 사람들 다 싸대기 때리고 빨리 그만두고 싶다. 저는 이런 상상을 진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뉴스도 많이 이렇게 저희 뉴스 하는 스터디도 하잖아요. 그 뉴스 네. 아, 그렇죠. 네. 좀 겹치는 주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 메타버스요? 네, 메타버스.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NFT 이거가 굉장히 이제 그 중점적으로 계속 겹쳐서 나오는데 그런 주제가 일단 생기면 솔직히 잘 몰라. 모르는데도 일단 몇만 원이라도 전 넣어놔요. 이게 돈이 어, 쌓이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나쁜 건데 저는 선투자 후공부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질러 형이.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이런 질러형 타입이 사기를 잘 맞는다 그래서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누리님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팔랑귀형 머니 패턴인데요. 여기 설명이 인간관계 때문에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이제 머니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한테 해당됐던 말이고, 이즈님이 아까 어렸을 때 했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었었고, 이게 오랜 습관이 대번에 고쳐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져서 참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저금을 하지도 못하고 또 쓴다고 해도 정작 자신한테는 돈을 제대로 못 쓰면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정말 이제 물 쓰듯 휘발유듯 돈을 쓰곤 했는데 이게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인지하지도 못했고 이제 매월 카드 고지서를 보면서 후회도 하고 이제 문제라고 인식도 하고 고쳐야 되겠다 다짐도 하지만은 또다시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외로움이 무의식 감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이 원인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책 중에 그 저자가 이제 부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리하게 계속 돈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저자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고, 제 경우는 이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쳐서 이제 항상 이제 무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자가 이제 30만 원짜리 비싼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이 내려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그걸 말리고 계산을 하면서 했던 말이 좀 인상적이에요. 그 자신의 위치에 맞게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적게 쓰는 것, 그것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다면 왜 그런지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들일수록 물론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허투루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없는 이제 서민들이 왜곡되는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은
그 지금 돈이 적건 많건 이제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보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했던 테스트가 자신의 부구열을 보기 위한 심리 테스트인데 부를 추구하는지 안 추구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는 정복형 부구열이 나왔고요. 준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뭐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서 돈도 에너지 있어야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도 많고 여의주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맞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택이 필요한 부열로 나왔어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조금 한 단계 높은 단계인데 이게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려 들거나 두려움이 큰 사람은 가능성을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 뭐 도약할 기회가 있음에도 선택을 포기하고 묻어두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 맞는 말이고요. 제가 이제 겁이 많은 쫄보라 가지고 되게 안전지향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장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때 더 사지 못한 거를 아쉬워하면서도 지금도 더 많이 사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ETF만 사는 이유도 이런 성향 때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추가로 말하자면 이렇게 겁이 많은 이유가 잘 몰라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경제 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몰라서 무지해서 오는 두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ETF도 안전지향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몰라서인 이유가 가장 커요. 사실 큰 수익을 내려면은 이제 ETF보다는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긴 알겠으나 그 기업을 찾는 게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져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야수의 심장,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계속 이런 경제 뉴스나 정보에 귀랑 눈을 열고 계속 준비를 해야 그 용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타님은요? 저도 이진님이랑 똑같은 정복형 부부열이 나왔는데 저는 정확히 124점이 나왔더라고요. 이 어,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일단 확실히 뭔가 투자를 할 때 겁이 있긴 한데 좀 겁 없이 그냥 일단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투자할 때 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됐을 때는 그렇게 고려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불나방 같은 것도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런 유형한테는 정확한 정보가 진짜 중요하고 평소에 인사도 밝게 해서 뭐 혹시 모를 그 정말 귀인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게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이게 투자의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곳에 돈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소액이어서 문제지만 근데 이거를 어쨌든 초보자처럼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진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주의해서 앞으로도 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좀 키워야겠다. 나름대로 좀 조언을 얻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근데 누린님은 그래도 작년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저는 1도 안 했어요. 계좌에서 오래 했어요, 오래. 저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투자한 걸 제일 적어요, 제가. 그때 뭔가 시기가 제 유튜브 그에 화면에 그 네. 주식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코로나 시기랑 딱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년에 한 번 온다는 그 기회인가? 이래가지고 어, 나름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아니, 거였는데 예. 그래도 막 누리님이 굉장히 많은 그 포털에서 뉴스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한 그건 가지만 요즘 이렇게 그런 보는 거죠. 것도 요즘. 아니고.
저는 아니, 여러분들이 주는 것만. 네, 그리고 이제 기질에 대한 것들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금타님은 뭐가 나왔어요? 저는 관계형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전 좀 동의가 돼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 모습은 좀 집순인데 제 주위 친구들은 너는 절대 집순이가 아니고 박순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밖에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좀 아이디어가 샘솟고 거기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 배터리 용량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일단 밖에만 나가면 활기가 좀 넘치는 스타일. 그래서 음, 이 관계형 내용 중에 보면은 밖에서 활동하다 보니 일은 대충대충 한다. 이런 게 단점으로 써 있는데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좀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좀 혼자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항상 그리고 방도 되게 더럽거든요. 그냥 제 몸만 깨끗하게 하고 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내용 단점을 읽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내가 관계형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관계형으로 나왔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잘 웃고, 이제 밝다거나, 이제 귀가 얇은 거. 그 사람을 잘 믿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잘 믿는 편이기 때문에 정보를 검증해야 한다는 거는 저 또한 평소에 인식을 하고 주의해야겠다고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제 성격이 원래 좀 느긋해서 좀 귀차니즘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특히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많이 고쳐야겠죠. 이진님은요? 일단 저도 관계형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많이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일단 전혀 새로운 사람 만나서 친해지지도 않고요. 편안하지도 않고, 네, 대부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기가 얇은 것도 맞고, 뭐 사람을 잘 믿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그닥 잘 모르겠어요. 좀 돈에 관심 많으나 잘 세워나간다 이러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가계부 보면서 정말 많이 음, 느꼈고요. 진짜 돈이 일에 세워나가는 게 많이 느꼈고, 어, 음, 일단 그 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막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무의식적인 감정에서 이제 시작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돈을 대하는 태도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지금 사실 저희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저희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초반에는 어린 시절에는 어떤 무의식적인 감정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리님은 어떤 감정이 있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잘 이제 모아본 적도 없고 잘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항상 돈이란 거는 어떤 미지의 존재. 좀 항상 이제 어렵고 돈을 모으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오래 가야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걸로 느껴졌어요. 음, 금타님은요? 저는 이 무의식적인 감정을 내가 알 수가 있나? 사실 여기서부터 좀 음, 질문이 들긴 하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 무의식적인 감정을 찾아보자면, 제가 중학교 때 그 저희 그 반장네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78평 아파트를 가본 날이었어요. 아, 근데 그 친구네 아버지가 이제 정말 유명한 대기업의 간부급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땐 어리니까 지금이 이제 대기업 간부하면 진짜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때는 그런 긍정적인 감각이 전혀 없을 순수한 나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갔는데 그 78평이 주는 그 위압감에 제가 좀 압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음, 여기는 뭐야 운동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방도 진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세련됐던 그게 있었거든요. 그림 걸려 음, 있고.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 그런 막연한 동경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게 좀 무의식적인 감정, 그 무의식 속에
심어졌던 게 아닐까. 부에 대한 열망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잘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내가 돈을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각해 봤냐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문제였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제가 돈을 벌기 전까지 저는 저희 집이 사실 굉장히 가난하다고 느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간 월급 패턴이란 게 있잖아요. 가난할 때가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냥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근데 뭐 저희 부모님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친구들 만나면 다 사주고 다녔고, 대학생 때까지 내가 선배 밥을 사줬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돈 아이고. 달라고 말하는 게, 제가 이걸 아직 잘 못 거친 게 이게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엠빵을 하자는 말도 나 못했어요. 근데 막, 이즈님 저랑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입에 안 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입에 맞아. 안 올라오니까 그냥 내가 사고 마는 거야. 나 쪼들려도 내가 하이브리드 카드를 음, 긁을지언정 그냥 쓰는 거야, 나는. 그 맞아요, 말을 맞아요.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음, 지금 제가 변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한테 그냥 돈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음, 아직도 그래서 제가 친구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손절했던 관계들 중에서는 내가 너무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감당 안 될 지경이 되었던 것들 때문에 손절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음, 그래서 돈이라는 음,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입에 올리는 게 너무 힘들고 돈에 밝히는 사람이 될까 봐. 그리고 저는 취직하고 나서 돈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너네들은 어떻게 저금을 해? 돈을 어떻게 관리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그 초년생 때 들은 게 너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해 관심이 있어? 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물어봐? 약간 돈 밝히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 평판이랑도 관련 지어진 게 돈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라는 게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가까이 감으로써 나의 평판이 엉망이 되는 내 이미지 자체도 음. 엉망이 되고 우리의 관계에서 돈이 올라오는 순간 굉장히 모든 게 흐트러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에는 좀 생활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 근타님은 어떤 가치관으로 좀 바뀌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저도 지금도 사실 그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여전히 돈은 좀 저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압감이 있고, 내가 진짜 그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간 트라이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나름대로의 수확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돈은 좀 정복의 대상인 것 같아요. 내가 좀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런 음, 어느 정도 근본 없는 자신감? 그런 게 요즘에는 무의식적으로 좀 심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음. 듭니다. 누리님은요? 저한테 돈은 탐구 대상인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어렵고, 당장 제 가계부 관리도 너무 어려워서, 네,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사실 대본을 적을 때만 해도 이 돈이라는 게 지금은 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제가 계속 갈망하고 있는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주변 진짜 친한 분이랑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러거든요. 너 그 돈으로 만족해? 이러거든요. 너 음, 그 월급 만족해? 이 말이 사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음, 그렇지만 저는 사회에 나왔을 때 100만 원 벌면 성인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은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도 생각 안 해봤고, 그냥 회사원은 다 100만 원을 버는 거고,
연예인들이나 억이나 이 정도 돈을 벌지 모두들 그냥 100만 원을 벌으면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에 막상 나오고 나니까 막 그 연봉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좀 알게 돼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금 막 요즘 제가 사실 일을 좀 가려서 받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친한 분이 너 더 벌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일을 가려서 받냐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지만 더 벌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더 원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갈망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늙어서 나에게 이게 나의 원동력이 되고 안전지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약 2달간의 생활비를 40만 원 쓰기를 도전을 했었거든요. 혹시 성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 계속 실패를 하다가 딱 저번 달만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생활비로만 40만 원 딱 채워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역시 배달은 끊지를 못했고요. 그 배달은 2번 했었고 그 다음에 커피에 맛들려가지고 또 회사에서 그 근처에 또 새로운 카페가 생겼거든요. 네. 그 약간 저가형 커피로 유명한 그 커피집인데 그 방금 뽑아낸 원두로 만든 커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하면서 먹으면 왜 이렇게 살 것 같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저번 주에는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그런 적이 없다가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10월 달 가계부는 계산을 못 했는데, 그 9월 달 가계부를 보니까 43만 원을 썼어요. 굉장히 좀 접근은, 근데 그 전달 몇 달이지? 8월 달 거 봤거든요? 제가 진짜 네. 많이 노력한 거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 10월 달도 조금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부를 갖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쓰긴 했는데 근데 저는 다리를 다치면서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택시 타는데 이렇게 정당성이 부여지니까 많이 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한 번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차를 놓칠 것 같고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출퇴근 시간이라는 걸 까먹고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택시를 타면 빠르게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버스랑 다름없이 똑같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출퇴근에 너무 막히니까 택시도. 그때 느낀 게 이게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 것들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이 걸어 다니니까 다리가 안 낫지 이 말이라 듣고 오늘도 한 2-3 정거장도 탔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럼요. 네. 일단 몸이 먼저죠. 저는 일단 1-2달 같이 했는데 그나마 저번 달에는 저는 60만 원 썼고 이번 달은 그냥 80만 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말에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부산에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청소가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저 지금 책도 진짜 그냥 안 꽂아놓고 다 쌓여 있고 막 여름 옷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막막해서 그냥 숙소를 저는 따로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반성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진짜 저희 진짜 이 분야의 원탑 있잖아요. 타미님. 타미님은 이게 부지런해야 진짜 돈이 안 새어 나간다는 걸 항상 그 보면서 깨달으면서도 이걸 실천에 옮기기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 반성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참 돈을 썼지만 잘 썼다 느꼈던 거는 이제 부산에 좋은 데 다 모시고 가서 다 결제하고 그런 돈 번 보람이 있다. 회사 다닌 보람이 있다. 이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여태 이제 가졌던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뀐 만큼 실제로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는지 궁금한데 뭐부터 바뀌셨어요? 저는 우선 사치품을 좀 투자 대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 음, 홈페이지인데도 사치품은 감가상각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고 생산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방, 의류 이런 거를 브랜드에서 50% 할인한다고 하면 무조건 저는 좀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싹 고치고 차라리 그렇게 아낀 돈에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더 고가를 사보자. 약간 그렇게 마인드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쓰고 버리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 쓰고 이거를 다시 되팔아야겠다.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변화는 된 것 같아요. 음. 우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고쳐나가는 중이고요. 잘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지네요. 고쳐나가는 중이고, 일단은 필요 이상의 자기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저금액, 또 최소한의 투자액을 정하고, 좀 나름의 계획을 좀 세우는 중이에요. 아직 갈 길은 좀 먼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돈을 쓰는 패턴이 어떤 부분 바뀌었냐면은 예전에 저도 세일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화장품 세일. 음, 음, 그렇게 많이 챙기고 사고 하는 것들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그리고 이제 뭐 옷이나 이런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어, 그 외에는 사실 요즘은 투자를 하니까 요즘 주식하니까 맨날 메타버스만 보이는 거야. 나는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도 막 광고 보는데 그 눈높이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습지가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음, 거예요. 어, 그런 거, 메타버스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기가 네. 다 일가구 일공급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근데 요즘 애들 음, 학습지 하는 거 보니까 음. 다 그 탭으로 하더라고요. 아, 학습지가 저희 시대처럼 막 빨간 펜 선생님 와가지고 막 동그라미 치고 안 그러는 것 같고 그러는 분도 있긴 음, 한데 근데 음, 뭐 밀크티인가 뭔가 해가지고 탭으로 다 공부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고 그게 저는 많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애들이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제페토나 이런 식으로 협업도 많이 하는데 공부도 음, 가상현실에서 하는 식으로 그 가상현실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유명인인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익숙하긴 하던데, 그렇게 유튜버를 좀 초빙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친숙도도 높이고, 아이들은 또 좋아하는 유튜버니까 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막 관심이 생기는데, 이렇게 막 예전에는 일상에서 그냥 인기구나 하고 흘러갔던 것들이, 이제는 저게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 물론 저는 경제 뉴스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CMA나 이런 상세한 것들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주식을 사려면 일단 관심 있는 거 위주로 사게 되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예전보다는 조금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좀 소비를 할 때도 이걸 계속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실사용이 가능한가 그런 쪽으로 좀 측면이 바뀌어서 네, 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돈을 굳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대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책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일반적인 내용보다 저희도 얘기를 하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듯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책인데, 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책을 주변에 추천을 하시겠나요? 저는 사실 저처럼 어느 정도 이미 경제 유튜버에 익숙해져 있고 다른 음, 그 투자 관련 책들을 많이 접한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진짜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돈을 못 아끼는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음, 고민하시는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테크에 갓 이제 입문하게 된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기의 그 스타일을 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은 콘텐츠를 이미 본 사람이다 보니까 읽는 중간중간 약간 뭐랄까 반항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일단 왜냐하면은 저는 이 작가님이 이제 불을 일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거였다 막 이런 식의 그 전개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작가님들이 이제 접한 사람들 지인의 얘기가 이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뭐 수원시 광교에 뭐 4층짜리 건물을 세워서 이제 거부가 된 지인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 창업가 중에 이제 펜션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돈을 굴린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깊숙이 다뤄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궁금해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요행을 바라는 모습이 또 아닌가 이러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워낙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또 실질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잘 모르겠고, 근데 책들을 가끔 보다 보면은, 이걸 내가 어렸을 때 읽었으면 좀 좋았겠다는 책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책도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못 고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걸 새로운 점을 배웠다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제가 알고 있고 이제 깨달았던 거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MBTI로 따지면 T 유형은 이 책이 안 맞을 수 있다. 조금 감성적이고 이런 말랑말랑한 것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내 이야기다 하면서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T 유형은 설렁설렁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여러 가지 경제책을 보다가 좀 색다른 거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에 대한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흔치 않고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라면 이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에는 좀 더 실용적인 책을 선정하거나 투자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톡에 맨날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의 정말 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잘 투자하고 모으고 이제 쓰는 것들이 모두 삼박자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성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했으면 좋겠네요.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의주 인스타그램에는 카드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팟캐스트,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여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